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혜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께서는 혹시 새벽 3시나 4시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눈을 뜨신 적이 있으십니까? 곤히 잠든 아내분이 깰까봐 조심조심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향하지만 막상 소변이 앞에서는 찔끔거리는 느낌만 들 뿐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아 한숨을 쉬며 돌아서는 그 밤들 말입니다. 다시 잠을 청하려 해도 이미 달아나버린 수면 탓에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결국 뜬 눈으로 창밖이 밝아오는 것을 지켜보게 되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겪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중년 남성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벤뇨, 장애와 수면 부족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노화의 과정이라고 체념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점입니다. 원래 늙으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넘기시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신 밤샘 화장실 전쟁, 낮 시간 내내 이어지는 무기력함과 피로감,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거리감까지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세월의 탓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속 깊은 곳 전립선이 보내고 있는 아주 위급하고 비밀스러운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수술대에 눕거나 비싼 약을 한 움큼씩 삼켜야 한다는 무거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부엌이나 냉장고 속에 굴러다니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10가지의 과일들만 제대로 알고 섭취해도 전립선 건강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놀라운 의학적 사실들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10가지 과일의 숨겨진 효능과 섭취 방법을 전부 공개할 것이며 영상의 마지막에는 단 몇 분 만에 깊은 잠에 들게 만드는 제가 제 환자분들에게만 몰래 알려드리는 특별한 비법까지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과일 처방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왜 이토록 작은 전립선이라는 기관이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지에 대해 정확한 의학적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내 몸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치료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소변이 배출되는 요도의 시작 부분을 반지처럼 감싸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전립선은 호두 알 정도의 크기에 불과하지만 남성의 생식 기능을 유지하고 정제 영양을 공급하는 전립선액을 만들어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문제는 노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에 급격한 변화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보통 50대에 접어들면 남성성을 상징하는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몸에 아이러니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드는 반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즉 DHT라고 불리는 강력한 변형 호르몬의 활동은 오히려 왕성해집니다. 이 DHT 호르몬은 마치 통제 불능의 건축가처럼 전립선 세포를 끊임없이 증식시켜 호두만 했던 전립선을 계란심하면 사과만 한 크기로 부풀어 오르게 만듭니다. 이렇게 비대해진 전립선은 그 안을 통과하는 요도를 사방에서 압박하게 됩니다. 마치 흐르는 물호스를 발로 꽉 밟고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이 되는 것이죠. 요도가 좁아지니 소변 줄기는 가늘어지고 방광은 소변을 밀어내기 위해 과도하게 힘을 쓰다가 점점 두꺼워지고 예민해집니다. 결국 소변이 조금만 차도 참지 못하는 절박뇨, 밤중에 자다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되는 야간뇨 소변을 보고 나서도 남아있는 듯한 잔뇨감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갉아먹고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트럭 운전을 업으로 하시던 59세의 이정원 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장거리 운전을 하셔야 하는데 30분마다 휴게소를 찾아야 할 정도로 빈뇨 증상이 심각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못 자고 낮에는 쏟아지는 졸음 때문에 운전대를 잡는 것조차 공포스럽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아 "선생님,
저 이제 남자로서 끝난 것 아닙니까? 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던 그분의 모습에서 저는 의사로서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몸을 돌봐달라는 신호일 뿐이며 식단과 생활 습관의 교정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10가지 과일은 이러한 전립선 문제를 해결하고 호르몬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자연의 치료제들입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주인공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여러분은 토마토를 그저 햄버거 속에 들어가는 얇은 채소나 샐러드의 장식 정도로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토마토는 전립선 건강을 위한 최고의 보물창고입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주성분인 라이코펜이라는 물질 때문인데 이 성분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꼽힙니다. 라이코펜은 전립선 조직에 쌓인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며 전립선 암세포의 증식을 막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토마토 요리를 주 10회 이상 섭취한 남성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무려 45%나 낮았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약물 치료에 버금가는 예방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건강하게 드신답시고 생으로 잘라 드시거나 설탕을 뿌려 드시는데 이는 라이코펜의 흡수율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방식입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열을 가해 조리했을 때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우리 몸에 흡수되는 양이 생으로 먹을 때보다 무려 5배 이상 증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정호 환자분께도 제가 처방해 드린 것은 약이 아니라 매일 아침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익힌 토마토 스프 한 그릇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 달 정도 꾸준히 섭취하신 후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소변 줄기에 힘이 생겼다며 밝게 웃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토마토를 드실 때는 반드시 익혀 드십시오.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 같은 좋은 지방과 함께 볶거나 끓여 드시는 것이 전립선이라는 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설탕이 잔뜩 들어간 케첩이나 시중의 토마토 주스는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여름철의 대명사 수박입니다. 수박을 단순히 수분이 많고 달콤한 과일로만 알고 계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수박은 천연 이뇨제이자 혈관 확장제입니다. 수박의 붉은 과육에도 토마토 못지않게 풍부한 라이코펜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시트룰린이라는 매우 특별한 아미노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시트룰린은 체내에 들어오면 아르기닌으로 변환되어 산화질소를 생성하는데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전립선 건강과 남성 기능은 혈액 순환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혈류가 원활해야 전립선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고 노폐물이 배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박의 시트룰린 성분은 좁아진 요도, 주변의 근육을 이완시켜 뱃뇨를 돕고 발기부전과 같은 남성 기능 저하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일본 도쿄 대학의 연구팀이 진행한 비교 연구에서도 수박을 즐겨 먹는 시골 지역 남성들이 도시 남성들에 비해 뱃뇨 장애 호소율이 20% 가까이 낮았다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다만 수박을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육만 적당량 섭취하셔야 하며 수박을 드신 후 바로 주무시면 이뇨 작용 때문에 오히려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될 수 있으니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박 껍질 부분에 시트룰린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으므로 하얀 속껍질을 버리지 말고 얇게 썰어 무침으로 드시거나 샐러드에 활용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미녀의 과일로 알려진 석류입니다. 흔히 석류를 여성에게 좋은 과일로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 석류는 남성의 전립선 건강에 있어서도 기적과 같은 과일입니다. 석류 속에 가득 찬 붉은 보석 같은 알갱이에는 폴리페놀, 엘라그산, 안토시아닌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전립선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며 전립선 특이 항원인 PSA 수치를 낮추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전립선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남성들이 매일 석류 주스를 마셨을 때 PSA 수치가 2배로 증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소보다 4배나 더 길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암의 진행 속도를 획기적으로 늦추고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데 석류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제가 만난 김상철 님이라는 64세 환자분도 전립선 수치 때문에 늘 불안해하셨는데 순수 석류 원액을 꾸준히 드신 후 수치가 안정화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으셨습니다. 석류를 고르실 때는 껍질이 얇고 단단하며 붉은색이 선명한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섭취하실 때는 씨앗까지 꼭꼭 씹어 드시거나 씨앗째 착즙하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씨앗 속에 천연, 에스트로겐과 영양소가 응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 시중에 파는 달콤한 석류 음료는 액상과당이 주성분인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100% 원액인지 확인하시거나 직접 과육을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번째로 추천드릴 과일은 작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블루베리입니다. 타임지 선정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 블루베리는 뇌의 건강뿐만 아니라 전립선 건강에도 필수적인 식품입니다. 블루베리의 짙은 보라색을 띠게 하는 안토시아닌 색소는 우리 몸의 염증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은 만성적인 염증 상태에 놓이기 쉬운데 안토시아닌이 이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전립선 비대증의 진행을 막아줍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소변 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은 방광에 소변이 고여 있어 세균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블루베리의 성분은 박테리아가 요로 벽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여 쾌적한 비뇨기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아침 식사 때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 한 줌을 얹어 드시는 습관은 장 건강과 전립선 건강을 동시에 잡는 최고의 식단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과일은 소화기의 명의이자 영양 흡수에 도움이 키위입니다. 전립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웬 소화라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져 영양소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토마토나 석류를 먹어도 그 효과가 전립선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단백질 소화가 어려워지는데 키위에는 액티니딘이라는 천연 단백질 분해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식사 후에 드시는 키위 한 개는 속을 편안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전립선 문제는 결국 면역 시스템의 오작동과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장이 건강해야 전립선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골드키위는 비타민C 함유량이 오렌지의 2배에 달해 피로 회복과 활력 증진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60세에 은퇴하신 장재호님께서도 만성적인 소화불량과 더부룩함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식후 키위 섭취를 습관화하신 뒤로 속이 편해지면서 벤뇨 증상도 함께 호전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열대 과일의 여왕 파파야입니다. 한국에서는 조금 낯설 수 있지만 파파야는 전립선 건강을 생각한다면 꼭 챙겨야 할 과일입니다. 파파야에는 파파인이라는 강력한 소화효소와 함께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파파야의 한겸증 효과는 매우 뛰어나서 전립선의 부기를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변을 볼 때 따끔거리거나 불쾌한 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파파야는 천연, 진통 소염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누구에게나 친숙한 국민 과일 사과입니다. 하루에 사과 한 알이면 의사를 멀리한다 라는 서양 속담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사과, 특히 사과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퀘르세틴은 혈관 내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배출시키고 혈관의 탄력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립선 주변의 미세 혈관들이 건강해야 전립선 기능이 유지되는데 사과는 바로 이 혈관 건강의 지킴이입니다.
또한 퀘르세틴은 전립선암세포의 성장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과를 드실 때는 반드시 껍질째 깨끗이 씻어 드셔야 합니다. 껍질을 깎아내고 하얀 속살만 먹는 것은 사과 영양분의 핵심인 퀘르세틴과 펙틴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 공복에 껍질째 먹는 사과, 한 알은 보약보다 낫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8번째 주인공은 붉은 보석 크랜베리입니다. 크랜베리는 서양에서 요로 감염 예방을 위한 민간요법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크랜베리에 함유된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성분은 대장균과 같은 유해 세균이 방광이나 요도 점막에 흡착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소변을 다 보지 못해 잔뇨가 남는 분들은 세균 번식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 크랜베리는 방광 내부를 코팅하여 세균의 침투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시중의 크랜베리 주스는 신맛을 감추기 위해 엄청난 양의 설탕을 첨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건조 크랜베리를 드시거나 약국이나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당분이 없는 추출물 형태를 구해서 드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9번째 과일은 산딸기, 즉 라즈베리입니다. 산딸기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과일입니다. 한방에서는 복분자라고 하여 남성의 정력을 돕는 약재로도 쓰입니다. 산딸기에는 엘라그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는 세포의 DNA 손상을 막고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피로를 풀고 배변 활동을 돕습니다. 제철에 나는 산딸기를 냉동해 두었다가 조금씩 꺼내 드시면 1년 내내 전립선 건강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겨울철의 비타민 귤과 오렌지입니다. 감귤류 과일에 풍부한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전립선 건강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성분은 바로 헤스페리딘입니다. 귤을 까면 나오는 하얀 실 같은 부분 떼어내고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것이 바로 헤스페리딘 덩어리입니다. 이 성분은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전립선은 미세한의 혈관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조직입니다. 이 혈관들이 막히거나 탄력을 잃으면 전립선 기능은 급격히 저하됩니다. 귤을 드실 때는 하얀 속껍질까지 남김없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렌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상큼한 향과 맛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있어 벤뇨 장애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전립선을 살리는 10가지 과일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강조하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 늦은 밤 야식으로 과일을 드시는 것입니다. 밤 늦게 당분이 들어오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남은 당분은 내장 지방으로 쌓입니다. 내장 지방은 염증 물질을 뿜어내어 전립선을 공격합니다. 과일은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에 드십시오. 둘째, 갈아 만든 주스보다는 씹어 먹는 과일을 선택하십시오. 믹서기로 과일을 갈게 되면 불용성 식이섬유가 파괴되어 당 흡수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여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소화효소 분비를 돕고 포만감을 주어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셋째, 수입 과일의 잔류 농약과 왁스 코팅을 조심하십시오.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고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이용해 껍질을 깨끗이 세척하는 과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 박종호님 58 새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그는 밤마다 4-5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려야 했고 늘 피로에 절어 손주와 놀아줄 힘조차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울증 약까지 처방받을 고민을 하던 그분이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아침에는 토마토 스프와 블루베리 요거트, 점심에는 껍질째 먹는 사과 저녁, 식후에는 약간의 키위를 드시는 루틴을 지키셨습니다. 운동은 거창하게 하지 않고
매일 동네를 30분씩 걷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박종호님의 얼굴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혈색이 맑아졌고 목소리에 힘이 넘쳤습니다. 선생님, 이제 밤에 한 번 정도만 깹니다. 아니, 어제는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잤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아이처럼 기뻐하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내분께서도 남편이 짜증이 줄고 다시 예전의 다정함을 되찾았다며 제 손을 잡고 고마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립선 건강은 남자의 자존심이자 중년 이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과일, 토마토, 수박, 석류, 블루베리, 키위, 파파야, 사과, 크랜베리, 산딸기, 귤과 오렌지. 이 자연의 선물들을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자주 올리십시오. 그리고 늦은 밤 과식이나 과도한 음주 같은 나쁜 습관을 하나씩 줄여나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부엌에 있는 토마토 하나를 꺼내 익히는 것, 마트에서 탄산음료 대신 제철 과일을 집어드는 것. 그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 여러분의 밤을 평온하게 만들고 아침을 상쾌하게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더 좋은 의학 정보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이나 경험담을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히 읽어보고 소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전립선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밤 꿀잠을 주무시는 그날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혜진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